네, 2012년 9급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측정 단위가 다른 두 자료 집단의 3포를 비교하고 싶을 때 뭘 사용해야 되냐? 3포를 비교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3포도를 사용해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측정 단위가 다르다고. 예를 들어 A 집단은 센티미터로 쟀고 B 집단은 미터로 쟀어. 그럼 A 집단에서 10이랑 11은 1 차이가 나는데 이건 고작 1cm가 차이 나는 건데 B 집단에서 1이랑 2가 차이다. 그럼 얘도 똑같이 1 차이 나는 거긴 하지만 얘는 뭐야? 1m가 차이 나는 거죠. 단위가 미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cm가 차이 나는 거야. B에서 1 차이 나는 거는 A에서는 100이 차이 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렇게 단위에 따라서 삼포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둘이 직접적으로 뭐 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 단위가 다른 놈들을 비교하고 싶으면은 뭘 써야 돼? 단위가 없는 삼포도를 써줘야죠. 단위를 없애갖고 둘이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놔야지 비교할 수가 있다고. 걔가 누구야? 요 네 개 중에서 변동계수죠. 표준 편차는 원자료랑 단위가 뭐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도 센티미터면 표준 편차도 센티미터고 원자료가 미터면 표준 편차도 미터가 됩니다. 밑에 있는 3, 4번 범위들도 범위든 사분위 범위든 얘도 뭐야? 최대에서 최소 빼든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 빼든 단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빼는 걸로는 단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원자료랑 뭐에 단위가 같죠. 단위가 동일하다고. 근데 변동계수는 뭐니까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센티미터고 평균도 센티미터면 둘이 이 단위들이 뭐가 돼? 약분이 되다 보니까 단위가 뭐에 없어지게 돼서 얘는 뭐 할 수가 있어? 이제 단위가 다른 두 집단끼리 비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다른 놈을 비교하기 위한 단위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삼포도는 누굴 써야 돼? 변동계수를 쓰면 된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2번 두 확률 변수 x, y가 독립일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거를 골라보랍니다. 자, 독립이면 두 변수 x, y가 독립이면 뭐가 성립해? 2xy는 2x 곱하기 2y가 성립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을 원래 어떻게 구해? 2xy에서 2x랑 2y를 곱한 놈을 빼서 구하는데 얘네 둘이 지금 뭐하다고? 독립이면 같다며. 얘랑 얘가 같기 때문에 멸시 대 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계수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x 더하기 y의 분산을 원래는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 더하기 2 공분산 요렇게 구했는데 공분산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합의 분산을 그냥 두 분산의 합으로 구할 수 있고 차의 분산도 여기만 마이너스 되는 건데 없어지기 때문에 차의 분산도 두 분산의 벌로 합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판단하면은 기억, 합의 기대값이랑 차의 기대값이 같니? 합의 기대값은 뭐야? 독립이든 아니든 요렇게 구하죠. 그 다음에 차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 독립이든 아니든 두 평균을 뭐해서 빼서 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해?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는 더한 놈이고 하나는 뺀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다를 거라고. 독립일 때는 요런 관계만 지금 성립하는 거지 요 기대값의 합이나 차의 기대값에 대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기억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에 니은 합의 분산이나 차의 분산이나 같니? 그쵸? 여기 앞에서 설명했죠. 요 부분에서 설명했잖아. 합의 분산이나 차의 분산이나 원래는 공분산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이면 공분산이 뭐니까 0이니까 둘이 같아지게 된다고. 다음에 디귿, 이제 바로 디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귿, x, y의 상관계수는 몇이야? 독립이면 0이죠. 자, x랑 마이너스 y의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해? 둘이 곱해서 부호만 앞으로 나가라고. 그럼 마이너스 상관계수. 이렇게 되겠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근데 어차피 상관계수가 뭐야?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도 어차피 뭐야? 0이기 때문에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둘이 뭐해? 같아지는 거 맞게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독립일 때는 통계량 입장에서 보면은 요런 관계들이 성립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배우지 않았잖아. 그쵸? 독립이면은 갑자기 합의 기대값이나 차이 기대값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내가 배우지 않았어. 통계학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그쵸? 그러면은 내가 배우지 않은 거는 내가 성립이 안 하니까 안 배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 얘는 틀렸다라고 과감하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다고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모르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닐까? 라고 막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시험장에서 그러면은 틀리게 된다고.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통계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딱 문장 봤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이게 된다라는 걸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럼 그냥 틀렸다 치고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정답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푸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2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뭐 구해야 되냐면 P값 구해야 돼. 그렇죠. 유의 확률 구해야 돼.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뭘 구하는지를 안 다음에 뭘 보라고? 보기를 보라고 했죠. 보기를 보니까 다 여기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검정 통계량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P값을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가 달라? 일단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고 그다음에 3, 4번은 다들 뭐가 돼 있어? 절대값이 쳐져 있죠. 그러면 결국 누굴 봐야 돼? 이제는 대립가설을 봐줘야죠. 대립가설을 보니까 뭐야 얘가? 좌측 단측 검정이잖아. 모평균이 뭐보다 작다니까 좌측 단측 검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모평균 검정이니까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친다면은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한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유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니까 지금 대립가설 방향이 어디야? 좌측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여기가 뭐가 돼? P값, 유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P값의 정의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에서 어디가 해당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정 통계량보다 요 분포, 표준 정규 분포, Z 분포라고 하면 요 분포에서 이 검정 통계량보다 어떤가?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큰 값이 나올 확률, 요거는 우측 단측 검정일 때 하는 거고 절대값을 취하는 건 언제 하는 거야? 양측 검정일 때 하는 건데 절대값도 더 극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게 양측 검정일 때의 유의 확률이고 요 경우는 뭐야? 검정 통계량보다 절대값이 작다니까 요렇게 구하면 요 부분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 유의 확률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그쵸? 오히려 뭐해? 기무가설을 양측 검정일 때 채택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죠. 그쵸? 기각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오히려. 요 4번에 대한 표현법은. 채택하는 영역, 요만큼이 영역이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니까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한 게 4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대립가설을 보고 유의 확률을 검정 통계량보다 어느 쪽 방향으로 내보내서 구할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은 보기 보고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4번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1번은 이항 분포, 2번은 포화송 분포, 3번은 T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 4번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돼? 잘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항분포 10P에 대한 분산은 P는 2분의 1일 때 가장 작네.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해? 10 곱하기 P 곱하기 1-P 요렇게 해서 이항분포에서 뭘 구해? 분산을 구하게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일 때 가장 작네. P가. P는 뭐야 지금?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럼 진짜 값을 대입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어. P는 2분의 1을. 그럼 값이 몇이 돼? 분산이? 2분의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0이 되죠. 2분의 5가 된다고.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0을 넣었어. P에다가. 이게 0이야 P가.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전체 값이 뭐가 돼? 0이 되죠. 그럼 이게 더 작은 거잖아.
그치? 2분의 5가 더 큰 거잖아, 0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 가장 작다라는 문장이 뭐가 돼? 틀린 게 돼서 정답 몇 번?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런 비슷한 류의 문제 풀어본 결과 P는 2분의 1일 때 최소가 아니라 오히려 분산은 뭐가 돼? 최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를 2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일 때 0이고 1일 때 0이고 그리고 나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요 분산값을. 그렇기 때문에 요 가운데인 언제인 경우 2분의 1일 때가 요 분산의 뭐가 돼? 최대가 된다고. 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막 표본 크기도 구하고 언제 최대가 되냐라는 막 문제들을 우리가 단원별 풀이에서 풀어보셨으면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가장 작다라는 말이 오히려 아 이게 가장 틀렸구나라고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정답 1번 고르는 거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거 성립하더라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죠. 포화성 분포는 분산이랑 기대값, 기대값이 뭐야? 평균이죠. 둘이 동일하죠. 둘 다 뭘로? 람다로 동일하다고. 평균도 람다, 분산도 람다인 평균과 분산이 같은 확률 분포가 뭐야? 포화성 분포라고. 다음에 3번 T분포는 표준정규 분포보다 두꺼운 꼬리를 가지네. 그쵸? 표준정규 분포가 요렇게 생겼으면은 T분포는 분산이 1보다 뭐에 크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T분포랑 표준정규분포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더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오니까 꼬리가 더 두껍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정규 분포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네. 그렇죠? 대칭이죠.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니까 연속형 분포인 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 1번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5번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도 뭐야? 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 다중회귀 분석에서 설명 변수를 추가될 때 설명 변수를 더 더해서 그랬을 때 결정계수 값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니? 자, 결정계수가 뭐야? 요 회귀 모형의 뭐라고? 설명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y에 대해서 x1과 x2로 원래 설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y를 한 70% 설명하고 있다고 쳐봐.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설명 변수로 x3가 추가됐어. 근데 x3가 y 예측하는데 도움을 하나도 못 줘. 그러더라도 여전히 이 회귀 모형에는 x1과 뭐에? x2가 여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x3가 들어오나 마나 일단 70%는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x3가 아무런 설명력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여전히 70%인 거고 x3가 조금이라도 y를 더 설명해.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갖고 또 더해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 계수는 뭐야? 설명 변수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같거나 커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결정 계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설명 변수를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추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 회귀식이 매우 복잡해져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설명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중요한 놈만 보고 싶은데 막 설명 변수가 막 100개, 1000개 돼. 그러면은 이 회귀식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누가 진짜 더 중요한 놈이고 어떤 설명 변수는 필요 없는 놈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결정 계수만 중요시해서 설명 변수를 계속해서 추가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어떤 결정 계수를 써? 수정 결정 계수를 쓰게 된다고. 수정 결정 계수는 뭐야? 새로운 설명 변수가 추가됐는데 설명력을 그렇게까지 크게 올리지 못해. 그럼 오히려 뭐해? 수정 결정 계수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설명 변수만 더해갖고 수정 결정 계수가 올라갈 때만 걔네들을 추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무슨 문장?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다음 2번.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F 검정,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나 설명 변수 유의성에 대한 T 검정, 회귀 계수 유의성 검정이죠. 둘이 같니? 같죠. 왜냐하면 T제곱은 F인 관계가 성립하다 보니까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얘네 두 값이 같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거로 검정하나 상관이 없다고.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도 귀무가설은 베타원은 0이냐고.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도 귀무가설이 베타원은 0이냐 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검정이 되는 거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번 설명 변수가 K개일 때 다중 회귀 모형 유의성에 대한 F 검정 자유도는 요렇게 되니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하려면은 뭐뭐뭐가 있어야 돼? 회귀에 대한 제곱합, 그다음에 잔차 제곱합, 총 제곱합 요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합이 나오고 그다음으로 자유도가 나오고 뚜두둑 해서 마지막에 뭘 구해? F 값을 구하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의 회귀 자유도가 요 F 값의 뭐에 분자 자유도가 되는 거고 잔차에 대한 자유도가 요 F 값에 뭐가 돼? 분모 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개수가 지금 n이 나왔으니까 총 자료의 개수는 n이란 소리죠. n이라면 총 자유도는 n-1이 되는 거고 회귀 자유도는 어떻게 돼? 회귀 자유도가 뭐라고? 설명 변수의 개수라고.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자유도가 몇이야? 1이 되는 거죠. 지금은 설명 변수가 K개인 다중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회귀 자유도가 몇이 돼? K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잔차 자유도는 뭐야? n-1-k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값 입장에서 보면은 분자 자유도가 K, 분모 자유도가 n-1-k인 F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K-1, n-k라고 했으니까 3번이 뭐에? 틀린 문장이 되고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요 제곱합 구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그렇죠? 요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은 몰라도 되지만 제곱합을 줬을 때 그 뒤에 분산분석표 다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요 자유도 찾는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명 변수의 개수가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에서 회귀 자유도라는 거 반드시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잔차 분석을 통해서 가정들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다. 회귀 분석의 가정 뭐뭐뭐가 있어? 뭐 선형성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 정규성, 그다음에 등분산성, 독립성이 있죠. 여기서 얘네들은 뭐야? 오차에 대한 가정이죠. 근데 오차는 모집단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표본으로 뽑았을 때는 오차를 추정하기 위한 뭘 구할 수가 있어? 잔차를 구할 수 있고 요 잔차들을 확인해서 요 오차에 대한 가정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문제도 그냥 잔차 분석하면은 회귀 분석의 가정들을 확인할 수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갖고 얘네들을 검정하는지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잔차들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의 가정들을 확인하더라.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3번에 여기 자유도 부분이 너무나도 틀린 말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정답 자체 고르는 거는 쉬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